김현지, 박지민, 서운주, 이상호 요 커넥션이 연결이 되면 김현지도 위중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현지 이슈는요, 이재명 정권 내내 갈 겁니다. 이 골무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현지가 관련된 오늘 아킬레스건인 사건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폭탄 터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계속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결국 밝혀지게 될 겁니다. 먼저 그 김용 사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용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김용, 정진상, 김현지 이 세 사람이 가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은 유동규 관련된 대장동 비리에 얽혀 있어서 둘 다 구속이 되는 바람에 지금 김현지가 원톱으로 이제 딱 나선 거죠. 그래서 지금 김용, 정진상도 내부의 권력 다툼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 정진상도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은 큰 문제가 있어요. 2심에서 지지난 대선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장동 비리할 때 그 저수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자기들끼리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실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저수지라고 하는데 대장동 업자들이 한 7억 정도 넣고 7천억을 벌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추가 분양권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조 단위 수익을 얻었는데요. 단 7명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그 중에 제일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이 김만배고 또 남욱이고 그런 겁니다. 유동규도 대장동 사업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으로서 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주고 실질적으로 민간업자 배를 불려주고 그래서 그 대장동 비리에서 나온 돈이 김용이라는 그 대선 캠프를 관리하던 이재명 측근에게 흘러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김용은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 김용 재판을 엄청나게 흔들려고 남욱 진술을 막 번복시키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 중에서 6억 정도를 김용에게 대선 자금용으로 불법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남욱이 직접 주기가 그러니까 유동규가 더 친하니까 남욱은 돈을 마련하고 유동규는 김용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김용의 대선 불법 자금 사건으로 유명한데 2심까지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징역 5년이면은 법원에서도 좀 중하게 본 겁니다. 대선 때 지금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언제적 대선 자금 사건입니까? 이게 버젓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는 몰랐다. 또 꼬리 자르는 거죠. 근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친해요. 근데 유동규가 김용한테 6억 원을 줬습니다. 김용이 이재명 몰래 싹 입 닫고 저희가 써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죠. 왜냐면 유동규가 이재명과 친해서 이재명을 만났을 때 그때 저 김용 통해서 한 6억 정도 지원했는데 좀 약속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돈에 대한 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사고라는 거는 양자가 서로 모를 때 중간 사람이 뭔가 자기가 싹 낚아챌 수가 있는 거지 둘이 친하면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이 6억 원 불법 대선 자금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죠. 그러니까 김용이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느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고 이걸 묵인한 것이냐, 뭐 심지어 이거 외에도 더 받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김용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한 반칙을 한 것이요.
일단 김용의 변호인이 이상호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상호 변호사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로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둘이 당연히 친하겠죠. 그러니까 김용이 그 이재명 모르게 6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몰래 사고 친 사람 아닙니까? 비리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르기는커녕 자기가 믿는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친한 변호사를 김용이 쓰는 장면. 이게 서로 공범들끼리 내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이 체포되니까 그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뭐 또 이걸 가지고 뭐 검찰하고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판에 나왔으면 공개된 재판에서 기자들도 다 듣고 거기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김현지가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부각이 덜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호가 체포영장을 김현지한테 전송을 했고요. 이상호가 키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용이 6억 원 받은 걸로 이제 막 구속이 되고 하니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하고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박지민 서운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용우라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좀 대달라. 그래서 김용이 이제 유동규를 만나서 1억 원을 받은 날이 하루 있었는데 그 날짜에 유동규를 안 만나고 이용우를 만나서 뭔가 회의를 했다. 이렇게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우가 위증을 하게 되죠. 왜 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위원회니까 그 진흥원장이니까 뭐 경기도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들켰냐? 이용우가 휴대전화로 김용 이름이 적힌 그 휴대폰 스케줄러 있잖아요. 일정표 같은 거. 그걸 써서 그걸 캡처해서 냈는데 재판부가 의심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데? 그날 유동규랑 만났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슨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용우랑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이용우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재판부가 발부한 거죠. 그래서 이용우 휴대전화를 뺏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재판 앞두고 김용이라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증거 조작행위죠. 이용우는 김용하고 큰 친분이 없어요. 박지민 서운주는 김용하고 한 팀입니다. 그러면 이용우한테 위증교사를 박지민 서운주가 시켰다는 걸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리고 박지민 서운주는 구속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조작과 위증을 시켰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용우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털어놓은 거죠. 저는 위증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지민 서운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니까 박지민 서운주가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상호가 등장하는데 검찰이 어떤 증거인지는 제가 명확히 몰라도 이상호가 박지민 서운주를 시킨 증거를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 알리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김용 측하고 얘기가 돼야지, 김용을 만난 쪽과 김용 측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지 몇 월 며칠에 우리가 가짜로 만났다 이런 허위 알리바이를 지어낼 수 있잖아요. 엉뚱하게 혼자서 지어내면 김용이 또 그날 다른 모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위 알리바이라는 것 자체가 둘이 의견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의 변호인 이상호가 박지민 서운주를 시켜서 이용우를 위증을 시켰다. 요 구도로 현재 박지민 서운주 이용우는 재판 중이고요. 이상호는 수사 중이에요. 주거지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2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거 검찰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권 지금 박탈하니 뭐니 하는데 이런 사건 칼같이 수사해서 끝까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 기계를 보여야지 국민들이 수사권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호가 지금 압수수색 당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감에서 엄청 질타를 했어요. 검찰총장한테 이거 수사하시오.
검찰총장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게 김현지 보좌관에게 왜 아킬레스건이냐? 김현지, 박지민, 서운주는 또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박지민, 서운주, 김용은 대선 캠프에 같이 있었고, 박지민, 서운주, 김현지는 경기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 패밀리인 겁니다. 그러면 김현지가 사건 컨트롤 타워로서 조원철 법제처장도 딱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구거든요. 18기 동기예요. 동기면 가까운데 변호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못하고 주로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해서 오늘 대장동 회의 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연락받고 온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김현지 보좌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번 국감에서 제가 조원철 관련돼서 좀 확인해 봤더니 조원철 스스로 털어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 사건이든 이재명 공범 사건이든 김현지 보좌관이 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고요. 설주한 변호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결정권자처럼 이재명과 한 몸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냥 일개 보좌관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자기가 자신 있게 변호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김현지, 박지민, 서운주, 이상우 요 커넥션이 연결이 되면 김현지도 위중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현지가 재판을 받는다는 곳 이재명도 지시했다는 게 되는 거고 저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위중교사 사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현재도 재판 계속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중교사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건이 하나일 때는 좀 우기기에 따라서 무죄가 날 수 있는데 위중교사 사건이 두 건이 되면 이게 같은 패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죄 선고 확률도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고요. 위중교사, 증거조작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리면 이 사건이 왜 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사건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바로 등장을 해요. 뭐냐면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김용의 변호인단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변호사도 쏙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변호사 보고 초대해 달라고 했겠죠. 여기 김용 변호인이라고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이상호 변호사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김용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을 초청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뭘 했냐? 김용 변론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하고 변호사로서 막 김용을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마치 로펌 대표처럼 김용 변호인단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한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주범이 밖에 있으면서 공범을 법률 어드바이스를 해가면서 진술 조작을 하는 장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텔레그램 한번 보시면은 언론 보도 다 된 내용입니다. 김용의 재판의 증거 기록을 사진으로 먼저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나서 이 재판 증거 기록과 관련된 말을 또 하는 거죠. 유동규의 텔레그램하고 페이스타임하고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돈을 주려면은 김용하고 유동규 사이에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됐느냐,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의 변호인이 검찰이 일부러 두 사람 사이에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하고 유동규가 만나서 대선 자금을 주고받았다면 둘이 통화 내역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한번 변론해봐 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김용의 재판 증거 기록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받았든지 김현지 보좌관 통해서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PPT 띄워드렸지만 김현지 이 사건 컨트롤 사인 김현지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당시 김용의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영장도 전송받았잖아요. 그러면 몰래 증거 기록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의 재판 증거 기록을 빼냈다는 것 자체가 위증 교사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박지민, 서운주, 이용호 사건 1심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곧 끝나면 재판에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증거 기록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면 결국 이재명 피고인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김현지 보좌관이 어떻게 둘이 짜고 이 사건을 컨트롤 했는지도 규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불거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막 치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사건 제가 끝까지 부각하도록 하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아직 국감이 남아있죠.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안다면 또 국민 앞에서 통제받을 감독과 견제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제가 끝까지 챙겨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